오늘도 이제 연암시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저희 연암인평소 선임 기자, 손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난립니다. 뭐 미국 금융시장 난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난리일 것 같고요. 뭐 곧 개장될 다른 시장들도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제 CPI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버렸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 이제 바이든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이든이 참 기분이 많이 나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뭐 CPI 좀 높게 나올 것 같으면 이례적으로 최근에 이제 백악관에서 뭐 CPI 높이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들 하십시오, 이런 기자회견들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그런 것도 없었는데 CPI가 너무 충격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명을 냈는데요. 예, 6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그 지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닥다리 통계라고 하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이제 통계를 이제 부정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만으로도 인플레 그 월별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휘발유가 같은 게 떨어졌는데 이런 게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그냥 불만을 털어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이건 좀 사실하고 다르다. 이제 팩트 체크를 바로 했습니다. 6월 근원 CPI도 한 5.9% 올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뭐 자꾸 에너지 뭐 휘발유값 떨어졌는데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건 택도 없다. 지금 이제 사우디 가가지고 이제 뭐 유가 좀 증산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바이든으로서는 지금 뭐 좀 더 갑갑한 심정일 겁니다. 참, 예, 이 참 바이든이 어느 정도까지 수세에 몰렸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읽히는 뭐 성명이 아니었나.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전부터 바이든한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그리고 이제 유엔 참관해서 4자 곡물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협상을 했고 조금 전에 튀르키예 국방장관이 이게 이제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4자 회담 결과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소식을 보면은 곡물 수출 항로 안전 보장을 위한 조정센터를 이스탄불에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곡물 수출입 한국 공동 통제 원칙도 합의를 했고, 세부 사항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할 건데 최종 서류에 그때쯤 서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이게 상당히 밝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리 대표단한테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여기 대해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에 아주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바라건대 조금 조심스럽게 다음 주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걸로 희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 주체들이 더 많은 헌신을,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뭐 태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그 전하는 걸 보면요, 무기 밀거래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걸 자꾸 시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유엔 총장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곡물 수출 협상에서 뭔가 진전이 있다는 걸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대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제 일단 너무 한 번에 많은 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로이터도 협상이 초반에는 좀 기싸움이 치열한 모양인데 막판에 급진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오데사항, 여기는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막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2천만 톤 정도의 우라늄 곡물이 쌓여 있는데 이게 공급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인플레 타결도 아무래도 해결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그 기대감이 좀 나오는데, 바이든한테는 그래도 그나마 귀가 좀 펄쩍 뜨일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사우디 뭐가 먼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우디가 이제 그 증산을 해주는 게 먼저가 될지. 근데 사실 이거 곡물 그 수출 협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진전이 좀 빠르게 되고 있네요. 지금 뭐 워낙 이 인플레 때문에 뭐 전 세계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아마 러시아도 그리고 더 이걸 계속 그거 하는 게 아마 자기들한테도 상당히 불리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 어떤 식료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 조금 이제 좀 기대는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요,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이 의견 중에 페이션스님이시군요. 코로나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는 시점인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재유행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금리 인상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냐, 다시 돈을 또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요즘에 코로나 이제 지금 진행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꽤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게, 미국이 아무래도 뭐 백신도 그랬고 가장 이제 선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이제 시사점이 많은데요. 미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은 그 추가 부스터샷, 그러니까 4번째 접종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50세 이상에 대해서 권고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도 지금 뭐 BA4 같은 경우가 전체 감염이 65%고 지금 재확산 조짐이 아주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 그 코로나 조정관이 그저께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전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결정을 곧 그 미국 식품의약국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공식, 지금 최근 2주 공식 그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한 10만 7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앞서도 나왔지만 그 미국 워싱턴 대학 의대 분석이 이거보다 7배는 더 많다. 7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 한 80만 명 정도일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뭐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지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개발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용 백신이 지금 뭐 이제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난 상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 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백악관 당국자 얘기는 그 상황은 아는데 지금 재확산세가 심각하니까 이거라도 지금 빨리 좀 맞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부스터샷 대상자 가운데 한 34%만 지금 1차 부스터샷을 맞은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가장 빨리 이제 마스크를 벗고 좀 이런 걸 완화시켰었는데 34% 정도, 뭐 이것도 사실 미국치고는 많이 맞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미국 당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뭐 어떤 분께서 이제 코로나가 감기 정도밖에 이제 증상이 안 되지 않냐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 이것도 이거지만 사실 이 재확산세가 더 굉장히 커졌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변이의 성격, 이런 부분을 사실은 조금 더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지금 이제 신규 확진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망자인데, 네. 사망자인데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그 가장 최근 그 일주일 평균치를 체크를 했는데, 그저께 기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230명 정도가 집계가 되는데, 그렇게 막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졌는데, 이게 그 한 달 전까지는 그게 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었거든요. 1,000명 정도까지 가서 그렇죠. 다시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요?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 그다음에 중증으로 가는 거, 이걸,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 백신이라도 맞아달라는 게, 맞으면은 면역, 오미크론 그 하위 변이에는 이제 면역 효과는, 그게 이제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은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중증으로 가는 거는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망자도 줄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면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총장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공중보건 사태를 유지한 것도 그렇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다시 써주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호소를 했습니다. 일본도 지금 보니까요, 일본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저께만 해도 신규 확진이 7만 6천 명 정도여서 이것도 한 주 전보다 한 근 3배 늘어났었는데, 어제는 이게 9만 명을 또 넘어섰어요. 일본이 다시금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6파가 있었던 게 지난 2월 초거든요. 네네. 그때도 한때 10만 명을 넘었다가 이제 가라앉았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일본 언론도 역시 BA4 5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여기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그 파우치, 여행 파우치 그걸 다시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 여행하는 사람한테 한 사람당 하루 1박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한 10만 6천 원 정도를 최대 줘서 이제 돈을 쓰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행을 좀 연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행 지원책 같은 걸 연기한다는 게 진짜 그 말 그대로 이게 부양책을 갖다가 어쨌든 다시 하려고 그러다가 뒤로 미룬다. 그러니까 돈을 풀려고 그러다가 네. 그렇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2차, 그러니까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은 돼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는 문제를 아마 긴급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코로나 문제, 이 팬데믹 문제가 계속 끝나지 않고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재유행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전달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제 여름 지나면서 또 어떻게 이 양상이 전개가 될지 아직 이제 안심을 하지 말고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또 이 우크라이나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도 뭐 사실은 이제 CPI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제 유가였는데요. 이렇게 또 유가가 이렇게 계속 비싸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기름 싸게 박앤세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인도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랬고 중국도 많이 산다 그랬고요.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속속 이렇게 러시아 원유 구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요. 지금 브라질도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외무장관이 그저께 유엔 본부에 가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브라질이 브릭스 멤버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다. 딱 이렇게 말을 전제를 하고 나서 그 러시아가 아주 싼 디젤료, 이제 브라질 같은 것도 디젤료가 지금 굉장히 공급난이 심각한데 최대한 많이 사려고 지금 접촉하고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이제 서방 제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에서 우리가 비료를 많이 산다. 이제 그러니까 비료는 지금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재가 있지만 뭐 강행할 거라는 걸 아주 강하게 시사를 했고요. 지금 로이터 통신이 전한 걸 보면요, 브라질 외교부하고 에너지부가 아예 나서가지고 러시아 디젤 그 수출업자들하고 그 브라질 연료 그 공급 그 기업들하고 접촉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브라질 주재 러시아 대사도 동참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브라질이 10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브라질도 곧 있군요. 네. 그러니까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지금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나서서 아주 싼 러시아 디젤로 그 딜을 최근에 모스크바에서 마무리했다고 하면 측근들한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푸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강해서 이거 덕택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출마를 하는데 여기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또 정치적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좀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도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회견하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번 그 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이제 사실 목표가 이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설득인데 중국하고도 얘기를 했다. 중국이랑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유호 중국 부총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잘 듣더라. 그러면서 추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건 물론 이쪽 얘기입니다. 이쪽 얘기인데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중국에도 피칭이 됐다. 이제 피처가 공을 던졌다. 그러니까 던지긴 했는데 그게 도대체 스트라이크인지 뭐 볼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국이 이걸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렇습니까 하고 고개는 끄덕끄덕 하지만 중국이 뭐 이걸 한다고 여기 쉽게 응할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도 러시아에서 할인받아서 석유를 사고 있는데 여기서 뭐 너네가 사고 있는 석유에다가 상한제를 걸어서 그러니까 옐런이 얼마나 급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 참 약간 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아까 그리고 그 곡물 이제 수출 협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러시아에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러시아에서 그 곡물 수출 협상에서 이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선박 같은 거를 자기네가 이제 감시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예.
러시아 이제 공격하는 데 쓰이는 무기들이 이 선박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검사를 하고 감시를 하냐. 이런 부분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부분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엄청난 무기가 갔지 않습니까? 한 1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이 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 이미 갔거나 서방에서 이제 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인데. 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항상 네. 우크라이나는 모자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전쟁에서 소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러 명의 익명의 소식통을 요구해서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도대체 그 엄청난 무기가 갔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이 체크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대개 지금 통로는 폴란드 남부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질 못하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뭐 트럭 같은 거 뭐 심지어는 개인 자동차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위장해서 싣고선 아마 가는 모양입니다. 가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아무도 체크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체코 외무장관도 사실상 우리가 그걸 체크하는 게 어렵다.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걱정들이 많고 이게 이제 문제는 잘못해가지고 테러 조직이나 이런 데로 가면 이제 앞으로 전쟁이 끝나도 이게 더 심각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리아 때도 그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한 엄청난 무기가 지금 IS 그렇죠. 쪽으로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탈레반 쪽으로 넘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유럽 연합도 이 몰도바에 이런 센터, 감시하는 센터를 선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뒤집어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무기 밀반입 같은 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네요. 네. 예. 그래서 참 이게 참 저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참 이게 서방 국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게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간다고 보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사실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좀 이게 좀 찜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좀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옛 소련에서 독립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도 많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독립하고 나서 무기 밀매 중심지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오명을 쓴 적도 있어서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해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 서방 쪽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 재밌는 소식들이 많고 듣고 싶은 소식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은 CPI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선임 기자님께 재밌는 소식들, 중요한 소식들 또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